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하기는 했는데, 잘은 잘인데, 근데 과목 편차가 좀 심한 타입?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하고 싶으면 찾아서 하는데, 하기 싫으면 완전히 그냥 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좀 그랬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평균이 90점만 넘으면 그러면 이제 별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지. 그래서 딱히 뭐 이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 좀 찾아서 하는 편? 찾아서 하는 편. 그래서 영어로는 내가 한 번도 뭘 이렇게 풀면서 중학교 때 뭐 학교 성적이 많이 틀려야 하나였고 늘 거의 그냥 100점이었어. 항상. 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시험 보다 보면은 한두 번 지나잖아. 중간고사 보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 반에서 알아. 누가 성적이 좋은가. 애들끼리 알아. 너네도 알았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만 지나도 쟤 좀 한다. 뭐 못한다. 이것만 봐도 알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이라던가 시험 끝나고 나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성적이 좋은 애들 주변으로 애들이 몰려가 갑자기. 그 왜 그런지 알아? 답 맞춰 보려고. 내가 푼 게 답이거든. 내가 고른 답이.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OMR 돌려서 자기 답이 나오기 전에 그걸로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알아. 재수없는 거 알아. 근데 아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정답 맞추러 가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때는 나를 왜 찾아오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올 거야 라고 찝잖아? 그럼 거기서 나왔어. 신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문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는 거들 뭐가 됐던 간에 어찌됐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 항상 학습 포인트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문제 내겠다 하는 것들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줘야 돼. 그럼 거기서 문제가 실제로 나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이게 의미가 없어.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어떤 소재로 나올 거야, 여기서 어떤 소재로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은 의미는 없거든? 근데 문법은 좀 달라. 이게 문법 시간 해야 되는 얘기 지금 해서 좀 미안한데, 문법은 좀 달라. 어떤 부분이 그러하냐. 내가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장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그게 동사가 되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놓고서 구성을 하느냐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문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서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봐두면 돼. 근데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많잖아. 동사가 특히나 중요한 것 뿐이지 걔만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걔네 어떻게 하나씩 다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 편입이랑 내신은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 봐야 되냐면 학교마다 출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 학교마다. 그러니까 건대가 생각하기에 문장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성대가 생각하기에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서강대가 생각하기에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학교가 독해, 그러니까 기출을 다 풀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야, 이거는. 기출을 다 풀고 난 다음에 너네가 학교 시험 뭐 문제 푼 거 있잖아. 그거를 내가 문법 파트가 취약하다라고 문법만 한번 쭉 잡아. 자연계는 특히나 이게 중요해. 왜냐면 너네는 다 커버할 순 없잖아, 문법을. 그러니까 특히나 중요하고 인문계 너네도 마찬가지야. 인문계는 문제 하나 삐끗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푼 거 가지고 봤을 때,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다.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다. 얘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거를 쭉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자주 내는 그런 패턴이 보여. 예를 들면은 19년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19년도에
관계사 문제 하나, 접속사 문제 2개, 그리고 뭐 부정사 문제 하나, 병렬 구조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왔어. 그다음에 20년도에 부정사 하나, 동명사 하나, 그리고 접속사 2개, 분사 하나.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21년도에 관계사 3개, 접속사 하나, 그 다음에 뭐 동사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할 때 얘가 이 학교가 중요하게 보는 바는 무엇인 것 같아? 무엇인 것 같아? 자주 들린 단어가 뭐니? 자주 들린 단어. 접속사랑 관계사잖아. 그럼 이 학교는 접속사랑 관계사를 놓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복문이라고 하거든? 등위 접속사 말고 종속 접속사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랑 관계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복문을 가지고서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그 학교 문법에서는 안 틀려. 최소한. 거기서는 안 틀리게 돼.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거기서 이제 또 찝어서 본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상위권 학교냐 아니면 뭐 중위권 학교냐 하위권 학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 하위권 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물어보는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이야. 한정적이다기보다는. 근데 상위권 학교는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근데 생각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질 않아. 문의 구성만을 물어보거나 더 나아가 봐야 유시지 문제야.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 문제 풀 때마다 야 너네라면 여기서 뭘 물어보겠니?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야. 왜 우리가 대치동이든 어디든 그 쪽집게 강사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쪽집게 그거 어떻게 알겠니? 콕 집어줘가지고 무당이냐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출제자의 마음을 아는 거야. 나라면은 내가 여기서 내겠다. 왜? 거기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고 그거를 냈을 때 애들이 헷갈려하고 헷갈려하는 문제는 틀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의 본질만 알면은 그럼 너네도 성적이 나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부분이야. 알겠지? 간단해. 문법 성적 올리는 거 굉장히 간단해. 자, 그러면은 단문 논리에 있어서 성적을 올리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맞아, 단어, 닥치고 단어 외워. 약간 이거야, 거의. 단문 논리는. 근데 장문 논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편입에서나 우리가 이거를 장문 논리라고 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보지. 우리가 그동안에 너네가 수능을 공부할 때를 생각을 해봐봐.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의 영역이었어? 독해 영역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장문 논리라고 하는 거는 뭘로 풀어야 될 것 같아? 독해력이야, 독해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독해력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2번째 과정에서 독해 시간에 썼던 글구조 있잖아. 그거를 진짜로 적용을 해서 가장 많이 적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장문 논리야. 느꼈겠지만. 장문 논리에서 그걸 많이 적용을 하고 우리가 지금 독해 시간에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 뭐야? 잔기술. 내가 거기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것들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잘 읽히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데미지 컨트롤 같은 거야. 시간이 없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데미지 컨트롤 같은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독해를 배우고 좀 빨리 그러니까 글 구조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배울 수 있는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장문 논리야, 장문 논리.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력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 근데 그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다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다 읽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그 분야별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서 채워주면 돼. 거기를 채워주면 성적은 올라. 되게 간단해. 내가 설명하는 입장이라서 간단한 게 아니라 해봐서 아는 거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약한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찾아봐. 취약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보면은 그게 일단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려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또 해줘야 하는 부분은 단어. 단어. 그러니까 이게 단어라고 하는 게, 쌤 맨날 어차피 강조하는 게 단어면, 단어잖아요. 단어 말고 뭘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궁금해해. 왜냐면 단어 외우는 게 싫으니까. 내가 너네가 단어 왜 외우기 싫어하는지 알거든. 왜냐면 단어를 내가 본다고 봤어. 시간은 오지게 오래 걸리는데 근데 머리에 남는 건 없어. 생각보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 근데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해줬을 거야, 아마. 그 첫 번째 과정, OT 때 얘기해주지 않았니? 첫 번째 과정 OT 때 내가 무엇이라 얘기했어? 인간은 20분만 지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새로 접한 신정보의 44%를 머릿속에서 잊는다 그랬어. 그러면은, 야, 너네가 단어를 100개를 봤어. 근데 그 다음날에 30개만 기억을 해도 진짜, 야, 이거는 많이 기억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잊기 전에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가지고서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각인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네 밥 먹은 거 맨날 뭐 먹었는지 기억나? 어저께 뭐 먹었고 그저께 뭐 먹었고 기억나? 안 나. 왜 안 나는데? 생각해봐봐. 왜 안 나는데? 맨날 먹는 밥이잖아. 그 밥이 그 밥이잖아. 그치? 옷은? 어저께 뭐 입었는지 그저께 뭐 입었는지 다 기억해? 양말까지 신발까지 다 기억해? 아니거든. 기억 못하거든. 근데 야, 니네 신발장에 있는 것이고 니네 옷장에 있는 건데 왜 기억 못해? 그치?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네가 맨날 먹는 거, 너네가 맨날 입는 옷인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야? 모국어야? 아니거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더 자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하기 싫은 거일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 게 맞기도 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싫은 것도 있어. 그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학시험은 무조건 자신감이야. 확신.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 내가 뭐 문장의 구조도 배웠어. 글 구조도 배웠어. 문제 푸는 기술도 배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답을 골랐어. 그런데 확신이 없어? 그럼 뭐해? 맞는 답을 골라도 고쳐. 근데 고쳐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고쳐가지고 틀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맞출 수 있었으면 뭐해? 어차피 틀렸는데. 미안. 또 팩트로 때렸네. 아무튼 그래서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거는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 확신이 없는 것은 단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야. 결국에는. 그러면 단어가 만약에 다 되어 있으면 그 확신이 생겨요? 어. 잘 봐. 너네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시험은 잘 봤다 못 봤다의 기준이 뭐야? 아는 단어가 많았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다. 혹은 모르는 단어가 없었다.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 내가 만약에 한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나 시험 잘 본 것 같아. 이번 거 괜찮았던 것 같아. 좀 읽혔어. 이게 되거든? 근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 그러면은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뭔 말하는 거지? 하나도 몰라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 그치? 뭔지 알지? 단어를 모르면은 내가 글의 구조도 잡았는데 웃긴 게 단어 몰라도 글 구조는 보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 왜?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내가 단어만 알고 있어도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잡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내용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풀려. 아는 단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답에 확신이 생겨. 여기서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겠다. 근데 이렇게 확신이 생겨가지고 문제 풀어서 계속 맞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너네가 자신감이 붙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좀 타율이 괜찮아져. 그러면서 계속 맞는 거야. 성적이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문제가 이제 너네가 푼 게 어느 정도 쌓일 거 아니야. 문제가 푼 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지. 내가 취약한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돼.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몇 번 안 풀어봤어. 그러면은 어디가 약한지 몰라. 그냥 이거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여기서 틀리고. 그러니까 자주 틀리는 그 패턴이 없단 말이야. 비교군이 없잖아.
근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어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틀리는 그런 오답 패턴들이 하나씩 보이게 돼.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보이겠지. 근데 단어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점이다라고 하잖아? 그럼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문제점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단어라는 큰 그 문제에 가려져가지고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고쳐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 알겠어? 단어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겠니? 단어만 잘 되어 있어도 자신 있게 풀어. 스킬도 어느 정도 했을 때 먹혀. 근데 단어 모르면 그냥 찍고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 조진 거야. 끝났어 이제 그 시험은. 무조건 단어는 해야 돼. 알겠어? 단어는 내가 강압적으로라도 뭔가 자기한테 규칙이라도 세워놔야 돼. 하다못해. 내가 오늘 이만큼은 무조건 한다. 이거 안 뗀다? 그러면 나는 오늘 잠을 안 자.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야 하니까 무조건 끝낸다. 무조건 끝낸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이처럼 공부하는 거야. 응? 극제이로 살아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단어 볼 거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단어 볼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단어가 외워질 때까지 단어 펼치고 단어장 한번 펼치면 외워질 때까지 단어만 보거든 보통. 그러면 여기서 힘든 게 굉장히 본인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뭔가 집중력이 굉장히 상당한 그러니까 지구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할만해 솔직히. 근데 딴 생각이 자꾸 든다라던가 지구력이 그렇게 없다라던가 아니면은 외우는 것 자체를 잘 못 견디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이 되는 방법이야 이게. 짧게 짧게 끊어서 봐야 돼. 짧게 짧게 끊어서.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잘 각인이 돼. 장시간 동안이 아니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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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집중되는 그 단기적인 그 순간 있잖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집중하다가 이제 저 요즘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얘들아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을 너네가 만드는 거야. 나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 해줬나? 학기 중에는 공부하는 기간이라 해서 공부만 하고 방학 중에는 공부를 놓는 거잖아. 방학. 그래서 방학 때는 공부를 안 했거든. 근데 학기 중에 공부할 때는 진짜 무섭게 공부만 했거든.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나는 벼락치기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우리가 시험 직전에 집중이 되게 잘 되잖아. 그치?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주는 상과 벌이 분명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봤자 쉬는 시간 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좀 난 크거든. 그래서 쉬는 시간 이거 해가지고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무조건 이거를 끝낸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이걸 무조건 끝낸다 해서 타임을 딱 그거를 정해놓은 거야. 몇 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3시부터 13시 반까지는 무엇을 한다. 13시 반에서부터 35분까지는 잠깐 쉬고 35분에서부터 뭐 14시 35분까지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놨잖아. 그러면 이게 나한테 있어서는 공부할 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때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는 거랑 유사한 환경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내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다가도 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아니야. 그건 니네가 집중을 안 한 거야.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집에 가면은 강아지가 집중 안 되게 하면 도서관에 가. 근데 고양이 같은 예, 그러지 마.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무슨 일이 당장에 여러분이 해결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아. 많아.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그리고 학교 축제 가지 마, 제발. 요즘 축제 기간이야? 언제 끝나 그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애들이 맨날 축제가 술병 나가지고 아침에 급발진했어. 아무튼 그런 일 생기면 안 돼. 알았지? 잠깐 좀 참아.
환경을 만들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알겠니? 응?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성적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지?